우리나라 군대보다 한 10배는 많잖아요, 중국보다. 네네네. 근데도 이게 실전을 안 해보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항상 문제가 이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치. 최후의 한 명까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여러분의 관심 많은 아재들의 인문학 토크쇼 방산중년단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네. 장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예. 우리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저희가 이분을 다시 또 모시게 됐네요. 또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임용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저번에 나오셔갖고 또 그 썰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밀리터리 덕후들의 정말 꿈과 같은 분이죠. 네. 네, 우리 임용환 박사님. 그래도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늘 관심 있어하는 여러 전쟁 중에 가장 또 관심 있는 전쟁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네, 임진왜란. 또 관련 또 책을 쓰셨어요. 그쵸. 네, 우리 박사님께서. 그래서 오늘 임진왜란 하면 우리 감독님은 뭐 생각납니까? 일단 이순신 생각나죠. 진짜 이순신 장군 생각나고 그리고 선조, 원균, 네, 원균, 또 광해군이 생각나죠. 광해도 생각나시고. 광해군 생각나고 그리고 1592년인가요? 오, 맞아요? 연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나 이렇게 네 자리를 때려서 맞춘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고. 네. 근데 대체로 뭐 우리 비슷하죠. 뭐. 그쵸. 네.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거 한번 좀 오늘 검증을 몇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모르지 않았는데 너무 우리가 좀 그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대비를 너무 안 했다.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네. 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실제 우리가 전쟁 대비를 너무 그렇게 안 했던 건 맞아요? 그거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명으로서 항상.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건데. 네. 그렇죠. 초전에 이렇게 네. 막 이제 깨진 거에 네, 대한 네, 네. 변명으로 뭐 당파 싸움하고 뭐 이러느라고 전쟁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 근데 그건 사실 더 창피한 거잖아. 그치, 저 체포하죠. 근데 하긴 뭐가 더 창피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근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두 팀이 갔어요. 요 당파하던 두 팀이 맞아. 선조의 명으로 일본의 약간 뭐 맞아. 통신사나 사신 같은 걸로 두 팀이 네. 갔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두 팀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쥐가 타서 뭐 조심해야 된다. 한 팀은 이거 준비 잘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한 팀은 뭐 에이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왜곡이 많이 됐는데 그래요?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서를 보냈어요. 네. 거기에 자기들이 조선 치겠다고 써서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뭐라고 말을 했든 간에 명확하게? 거기서 써서 보냈어. 그럼 당연히 준비해야지. 아니 논문을 써서 보냈어. 그러면 선전포고를 한 거네. 그렇죠. 사실상. 미리 시간도 주고. 예. 근데 우리 준비를 안 했어요? 했죠. 한 준비를 거예요?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전쟁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역사를 보면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위 산업이라든가 국방 체제라는 거는 네. 어마어마한 재력이 들어가야 되고 국민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려면 또 그만큼 과하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평소에 GDP의 몇 %를 국방비로 쓰다가 하는 거 하고 안 쓰다가 한 번에 갑자기 쓰라고 그러면 힘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력을 보고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구나. 사실은 수군이 승리한 데는 물론 이순신 장군이나 그 밑에 있던 부하분들도 잘 싸우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장군들이었지만 수군은 200년 동안 계속 맞춤을 해왔어요. 일본 맞춤. 그러니까 걔들은 계속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조총을 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조총이 생각보다 위력이 강하지 있어갖고 강해요. 생각보다 강해요? 가까이 쏘고 그래요? 구경 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배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안 되죠. 배도 두껍게 만들어라. 근데 판옥선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산탄 즉 총알이 날라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우리나라 대포는 주로
저기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돌탄 같은 거. 네. 근데 쟤들이 총알, 그러니까 네, 쉽게 네. 말하면 이 납탄을 쏘는 거예요. 예. 그러자 우리도 빨리 저기 중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납탄을 만들어서 우리는 대포로 산탄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한 발 쏠 때 우리는 막 20발, 50개의 산탄을 날린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술이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육전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된 거죠. 그렇지. 육전에서는 막 거의 별로 안 붙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죽지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저 부산에서 그냥 들어오는데 뭐 막힘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초전에 옛날에는 뭐 조총 때문에 졌다 그러는데 일본군은 우리나라 육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맞춤형 전술을 우리나라 동원 체제도 보고 그래서 쟤들 약점이 뭐다. 근데 반면에 또 걔들이 해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했던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린 이렇게 대응했어. 지들이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대응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얼마나 상대를 분석하고 맞춤형 전술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나가도 얼마든지 이겨 이거는 지금도 전 세계 그런 나라가 뭐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렇죠. 몇십 배 이상 강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다. 여튼 예. 상대를 잘 알고 상대의 전력을 우리가 격파할 수 있는 걸 준비하면 대체로 아주 큰 전력 차이가 아닌 이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가끔 무기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냥 갖다 놓고 이게 좋은 거냐 이게 좋은 거냐 이렇게 논쟁 벌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이게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할 것이며 네. 어떤 식의 전쟁을 할 것이냐를 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을 써야지. 거기에 저는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차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밤에 네. 불면증이 온 지가 오래됐어요. 불면증. 왜? 원래 알지. 지식인들은 밤에 잘 못 자. 근데 왜 못 자요? 근데 광활로 유튜브 때문에 쇼츠 때문에? 계속 돈다고. 근데 보면 다 그거 세계 뉴스와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무슨 전쟁이 계속 커지잖아요. 우리나라 방위 사업체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전 세계 지금이라도 요걸 사야 되나? 방산. 진짜 방산.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저도 얼마 전에 조금 먹고 팔았거든요. 아니, 괜히 팔았어. 계속 올라가. 여튼 우리나라 방산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의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외에 있는 그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아저씨는 뭐 일본에서 뭐 열심히 이제 내전 대충 이제 마무리하고 그 불만을 뭐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쳐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때 당시 일본이 은을 또 굉장히 많이 수출하면서 돈 쌓인 걸로 이거 이제 전쟁 준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풍신수길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쳐들어온 이유 이건 뭡니까? 명분은 왜 명나라 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요? 일본 학계도 다 추정인데 뭐 말씀하신 그 대강 그런 이유들이죠. 예를 들면 일단 일본이 전국 시대 통일을 하면서 두 가지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옛날에는 봉건 이렇게 따로 놀다가 전국 단위 경제가 되고 그때 또 무역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큰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제 재력이 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건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약한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잘 관리하면 국내 시장을 개척하거나 뭐 산업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얻어맞으면 이제 그게 무너지지만 뭐 그런 자신감. 그다음에 군대에 대한 자신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그렇게 별로 전쟁은 안 했지만 그 직전에 중국엔 많이 쳐들어갔었거든요. 외나라가? 외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얘기 다 보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외구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 부대가 이게 형편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정도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하고 또 달라서 군대가 엄청 많잖아.
그렇죠. 병력은 엄청 많은데 네. 싸워보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은 항상 자신감이 뭐냐 우리는 실전을 해봤다. 쟤들은 실전을 안 해봤다. 이제 그리고 붙었더니 뭐랄까 우리나라 군대보다 한 10배는 많잖아 중국군은. 네네네. 근데도 이게 실전을 안 해보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걔들이 정말 얼마나 걔들이 전쟁을 못하냐면 언덕에 일본군이 올라가 있어. 네. 안 내려와. 네. 근데 왠지 걔들이 좀 싸움 잘하는 건 아니까 수만 많아. 네. 시간 질질 끌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을 보고 그냥 물러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한참 망설이다가 올라와요. 네. 그때쯤 되면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언덕으로 얘들은 올라가야 되지. 와서 지쳤지. 올라가려고 망설이다가 올라가니까 해는 눈앞으로 떨어지지. 그럴 때 일본군은 딱 짐차고 기다리고 있다가 적절하게 왔을 때 그냥 비탈에서 내려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군은 해를 등지고 싸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눈부시게 싸우고.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고 눈이 부셔서 막 앞이 안 보이고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랑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불안해. 어제 내가 점심을 좀 잘 못 먹었는데 뭐 그것도 불안한데 지금 뭐 이렇지. 그리고 얘들은 그동안 푹 쉬고 있다가 내려오는 거하고 언덕 올라가면서 50m만 올라가도 다리 아프고 지치는데 이럴 때 위에서 내려 찍는다. 이러면 그냥 물밀듯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일본군에 대한 자신감,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는 거의 뭐 100배의 전투를 뭐 이런 기록은 없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차고 넘쳤죠.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면 못할 게 없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명확하게 내 작전 계획이 이거다. 뭐 예를 들면 명나라를 친다는 건 거짓말이고 조선까지만 가겠다. 아니면 뭐 조선이 쉽게 무너지면 뭐 만주까지 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는데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튼 일본, 그러니까 외나라가 엄청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임진왜란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몇몇 주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꼭 잘해서 인물 혹은 뭐 못해서 인물, 너무 아쉬운 인물 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 박사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인물들, 뭐 이순신 장군 나중에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좀 하고요. 어떤 인물들이 좀 주요 인물들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조선군이 잘 못 싸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잘 싸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싸웠다는 게 이겼다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내에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생각처럼 마구 도망가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도망가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 군대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자 했던 사람도 영원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군대가 정비되고 그러면 또 잘 싸운 사람도 있고요. 뭐 끝까지 못 싸운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 군인이 아니었던 사실 욕먹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용감히 싸우려고 했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육전에서는 수군처럼 압도적으로 못 이기니까 아무래도 좀 화끈한 승리가 없는 경우가 있죠. 권율 장군도 행주산성에서는 승리했지만 나중에 아는 사람 나오니까 너무 반갑다.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왜요? 당시에. 왜냐면 왜 안 나가냐 이거지. 왜 방어만 하고 있냐. 근데 권율 장군 입장에서야 우리 전력으로는 방어가 최선이지. 사실 공격하는 거하고 방어하는 거는 훨씬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공격이 훨씬 힘들죠. 그리고 또 왜군들이 그때 이제 휴전기가 성립되면서 외성들을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전쟁 중에? 조선에 남해안 쪽에 외성이 거의 30개 가까이 있었죠. 정확한 숫자가 맨날 밖에 새로 발견되고 그러니까. 근데 외성 같은 경우는 일본군도 함락을 잘 못 시켜요. 전국시대 때 전투나 이렇게 보면은 막 500명이 지키는
네. 성을 10,000명이 쳐들어가서 함락 못 시키고 이런 거 보면 전국 시대 때 되게 많았어요. 성 잘 만드네 그 양반들. 네, 그리고 외성 같은 경우는 큰 것들은 일본에 있는 거 못지않게 좋은 성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순천성이라든가 웅천외성 같은 건 네. 규모도 엄청나고 그 정도는요. 일본 최정예를 갖다 놔도 이기기 쉽지 단숨에 않아. 함락 못 시켜요. 그런 성을 가서 공격하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병사만 죽인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하고 있는데 네. 항상 문제가 이제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치. 최후의 한 명까지 뭐 이런 사람도 뭐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막 이러니까 권율 장군 이야기는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이 회고록이 없어요. 행주산성 전투 같은 경우도 딴 사람들이 이렇게 네. 왜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게 전쟁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돌아가서 이게 풍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사셨으면 네.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라도 야 내가 행주 때 뭐 이랬어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면 이순신 장군님처럼 매일 일기를 쓰시든지 틈틈이. 근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기도 못 썼던 것 같아.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또 남쪽에 그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어요. 네, 그쪽에 통합사령관은 권율이었으니까. 나중에 그 원균이 7,000량에서 패전하니까 네네. 빨리 이순신 장군 복귀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도 권율이었고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영화에서는 또 권율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나왔는데 네. 아니 뭐 이렇게 약간의 트러블도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뭐 그쵸.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뭐 내쫓아야 돼 뭐 이러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원균은 어때요? 원균? 원규는 문제가 많긴 많죠. 문제 많은 사람 맞아요? 나 혹시나 반전이 있을까 했어요. 예를 들면 군대가 갈 때는 전투병은 30%도 안 되고요. 밥도 취사도 해야지, 운동도 해야지. 또 취사를 하려도 누가 반장하고 누가 네. 병할 거야. 그쵸, 이런 이발병도 조직이 있고. 예. 하긴 거기 이발병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부대에는. 조선시대 때 이발병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망언 막 나오네 오늘.